안녕하세요. 위례별 초등학교 여러분. 2학기 국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나요? 오늘도 힘차게 국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책은 바로 이 국어의 나 부분입니다. 국어 2학기 교과서 나를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1학기와 마찬가지로 VOD 영상 수업을 통해서는 국어 나 책을 먼저 진도를 나가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모두 책을 폈으면 그리고 준비물과 필기도구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를 딱 넘기면 1쪽은 아니죠. 몇 쪽이냐 하면 212쪽보다 훨씬 앞인 174쪽을 펴면 이렇게 국어 나의 차례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학기 동안 배울 내용들이 다 있는데요. 각 책에는 이렇게 4가지인 작품 속 인물과 나, 관용 표현을 활용해요. 타당한 근거로 글을 써요. 효과적으로 발표를 배울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나 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볼까요?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 그리고 정보와 표현 판단하기, 글 고쳐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품으로 경험까지 끝을 내면은 이번 2021년도도 끝나게 되겠죠. 그때는 여러분이 드디어 무려 졸업을 앞두고 있겠네요.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할 단어는 바로 5단원,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입니다. 한번 교과서 212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12쪽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렇게 첫 번째 장면이 나와 있지요. 어떤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하라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글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읽는 것이 이번 단원의 목표라고 하네요. 여기 뭔가 우주개발 쓰레기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글을 읽고 있는 남학생도 보이고요.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우주시대로 열어가고 있는 글을 읽고 있는 여학생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목표이겠네요. 그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오늘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바로 글쓴이와 대화하기라는 점 이해하면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나의 그림 또는 웹툰, 일련의 웹툰을 보여줄 거예요. 선생님이 어느 정도 보여준 후에 여러분의 생각을 물을 테니까 한번 내용을 잘 파악해 봅시다. 비켜라, 나 나간다. 자, 여기서 질문. 이 사진 기사는 어떤 제목으로 사진을 올렸을까요? 가 바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 일련의 그림들을 볼게요. 자, 여기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비켜라 나 나간다 해서 이렇게 오리들이 2마리가 빠라빠라왕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사진기사로 이 장면을 찍었을 때 어떤 제목을 달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제목으로 사진을 올렸을 것 같나요? 어떤 친구는 대립하는 2 오리,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추측한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친구는 유연한 2 오리의 비결은 이런 식으로 올렸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사진 기사는 어떻게 올렸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바로 이렇게 로맨틱한 제목을 올렸어요.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라는 제목을 올린 것을 볼 수 있지요. 아까 그 그림들을 통해서 봤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사진처럼 보이죠. 선생님이 이 그림들을 가져온 이유가 바로 있겠죠. 이번에는 다른 작품으로 선생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오리 2마리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거고요.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이나요? 뭔가 익숙한 그림이긴 하죠. 어떤 친구는 토끼가 먼저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떤 어린이는 오리가 먼저 보여요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번 토끼를 먼저 볼까요? 토끼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얼굴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귀가 2개 있고 눈, 코, 입이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하면 토끼겠죠. 그렇다면 오리로 한번 보자면 여기가 입이고 여기가 얼굴이고 눈인 오리로 보일 수도 있겠죠. 뭔가 하나의 그림에서도 다른 것이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이나요? 선생님 저는 바로 이 2마리의 말이 보였어요 하는 어린이도 있을 수 있고요. 얼굴이 보인다는데 과연 얼굴이 어디 있는지 알겠나요? 그쵸, 여기 얼굴이 눈, 눈썹, 코, 입 해가지고 여기 얼굴이 이렇게 숨겨져 있죠. 다시 한번 원본의 그림을 보니까 정말 말도 보이고 얼굴도 보이네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무엇이 보이나요? 어떤 친구는 이 알파벳 E가 보여요 라고 먼저 외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한글의 티읕이 보여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겠네요. 이처럼 선생님이 지금 아까 이 세 장의 그림과 그리고 오리 2마리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하고 있는 오리 2마리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걸 깨달을 수 있었을 것 같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볼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런가요? 우리 그럼 다 같이 관점이란 무엇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 관점에 따라 사물이나 현상도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관점의 의미입니다. 어떤 하나를 보더라도 관점에 따라 같은 것을 다르게 보게 되는 아이러니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양인과 서양인은 어떤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 전에 동양인과 서양인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네, 이런 이 어른분들이 전문가들이 동양인과 서양인의 관점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게 동양인은 주로 눈을 보고요. 서양인은 주로 입을 봐요. 아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서 이모티콘이 그래서 우리는 주로 눈을 바꾸잖아요. 눈에서 눈물 나고 하트 뿅뿅하고. 근데 서양인은 입 모양을 바꾸잖아요. 네.
그게 이모티콘이 그렇게 초점이 다른 거. 감정을 뭘 통해서 읽느냐. 인간이 태어나면서 헬로키티를 보시면 동양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서양에서는 사실 생각보다 냉담했거든요. 이유가 헬로키티는 눈은 있는데 입이 없어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눈을 보고 감정을 읽고 동일시를 하기 때문에 입이 없는 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재밌다.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는 입이 없다는 게 우리로 따지면 눈이 없는 인간하고 비슷한 거예요. 되게 소름 끼치죠. 그러니까 감정 교류도 어렵고 동일시가 쉽지 않아요. 이 영상을 보니까 정말 동양인과 서양인도 관점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또 다른 관점의 차이를 어디서 실생활이나 우리 주변에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가져와 보았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고 또 들었던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를 다른 관점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관점 1.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게 거북이 쪽의 관점이겠죠. 그러나 관점 2에서는 잠자는 토끼를 깨우지 않고 혼자 달린 거북이는 공정하지 않다. 라는 관점도 있죠. 어쩌면 거북이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도 있겠죠. 과연 이 두 관점 중 정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두 관점 중 이 중 하나만 맞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마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겠죠. 이 관점도 맞고 어떻게 보면 이 관점도 맞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또 다른 관점 3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또 다른 해석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기한 관점의 세계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죠. 교과서 214쪽에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지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혹시 알파벳 E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말의 티귿보다는 알파벳의 E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우리말의 입, 티읕보다 알파벳의 E를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국어보다 영어에 익숙해진 우리들. 자랑스러운 우리말은 우리 민족의 정신입니다. 우리말을 사랑합시다. 아까 E라고 대답한 친구들은 조금 반성을 하게끔 하는 말을 하는 그림이었네요. 그죠? 이렇듯 우리는 어떤 글을 읽거나 어떤 작품을 읽거나 할 때 글쓴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서 읽어야 하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서 오늘의 학습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야 하는 까닭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 이 그림으로도 우리 학습 내용을 다 완성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며 읽어야 하는 까닭은 바로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의도가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자, 215쪽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은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나요? 2021년이 아닌 2031년에는 어떤 나라, 어떤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나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통일이 된 우리나라? 또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여러분이 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에 먼저 오늘 교과서를 읽기 전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교과서 215쪽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의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인류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에게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당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또 우리 민족의 재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이 사명을 달성하기에 넉넉하고 국토의 위치와 기타의 지리적 조건이 그러하며 또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른 인류의 요구가 그러하며 새로 나라를 고쳐 세우는 우리가 서 있는 시기가 그러하다고 믿는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의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 양식의 건립과 국민 교육의 완비이다. 내가 위에서 자유의 나라를 강조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고의 문화를 건설하는 사명을 달성할 민족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 모두를 성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 대한 사람이라면 간대마다 신용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적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에는 미워하고 분해하는 살벌투쟁의 정신을 길렀지만 적은 이미 물러갔으니 우리는 증오의 투쟁을 벌이고 화합의 건설을 일삼을 때다.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듯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할 징조이다. 우리의 용모에서는 화기가 빛나야 한다. 우리 국토 안에는 언제나 봄바람이 가득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국민 각자가 한번 마음을 고쳐먹음으로써 가능하게 되고 그러한 정신을 교육함으로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최고의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우리 민족의 개개인은 이기적 개인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세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쓰이는 자유이다. 공원에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이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덕을 보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말에 이른바 선비요, 점잖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다. 사랑하는 처자를 가진 가장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한없이 주기 위함이다. 힘든 일은 내가 앞서하니 사랑하는 동포를 아낌이요. 즐거운 것은 남에게 권하니 사랑하는 자를 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좋아하던 인자하고 어진 덕이다.
이러함으로 우리나라 산에는 산림이 무성하고 들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며 촌락과 도시는 깨끗하고 풍성하고 화평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동포, 즉 대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얼굴에는 항상 화기가 있고 몸에서는 어진 향기를 발할 것이다. 이러한 나라는 불행하려 해도 불행할 수 없고 망하려 해도 망할 수 없는 것이다. 민족의 행복은 결코 계급투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개인의 행복이 이기심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계급투쟁은 끝없는 계급투쟁을 낳아서 국토에 피가 마를 날 없고 내가 이기심으로 남을 해하면 천하가 이기심으로 나를 해할 것이니 이것은 조금 얻고 많이 빼앗기는 것이다. 일본이 이번 전쟁에 패해 보복당한 것은 국제적, 민족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신뢰다. 이상에 말한 것은 내가 바라는 새 나라의 용모의 일단을 그린 것이다. 동포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자손에게 이러한 나라를 남기고 가면 얼마나 만족하겠는가? 옛날 한나라 지역의 기자가 우리나라를 사모하여 왔고 공자께서도 우리 민족이 사는데 오고 싶다고 하셨으며 우리 민족을 인을 좋아하는 민족이라 하였다. 옛날에 또 그러하였거니와 앞으로 세계 인류가 모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이렇게 사모하도록 하지 아니하려는가? 나는 우리의 힘으로, 특히 교육의 힘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다 이 마음을 가진다면 안이 이루어지고 어찌하랴. 나도 일찍이 황해도에서 교육에 종사하였거니와 내가 교육에서 바라던 것이 이것이었다. 내 나이 이제 70이 넘었으니 직접 국민교육에 종사할 시일이 넉넉지 못하지만 나는 천하의 교육자와 남녀 학도들이 한번 크게 마음을 고쳐먹기를 빌지 아니할 수 없다. 1947년 세문 밖에서. 자, 이거는 1947년이니까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광복을 1945년도에 했었죠. 그 이후에 백범 김구 선생이 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입니다.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 글이 쉬운 글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단어들을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교과서의 다음 낱말을 찾아 동그라미를 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쉽지만 이 재정이 넉넉하고 여러모로 강하다가 어떤 단어일까를 교과서 215쪽에서 찾아서 교과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됩니다. 약 5분의 시간을 들을 텐데요. 만약에 다 해서 시간이 남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이 글을 읽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분 시간 드릴게요. 시작!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답을 맞춰가면서 또 보거나 아니면 영상을 멈추고 더 보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볼게요. 단어들이 어려워서 아마 읽는데 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낱말의 뜻을 먼저 알고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이 넉넉하고 여러모로 강하다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강입니다. 두 번째,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 넉넉하다는 뜻은 바로 족하다 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사물이나 생각 등이 생기는 봄바탕. 이것은 바로 근본입니다. 알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글씨? 네 번째,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으로서, 도리로서 도덕을 뜻하는 말은 도덕. 우리 도덕 시간을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인의 시간 이렇게 해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 네, 인의입니다. 다음,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은 바로 자비이고요. 다음, 인격, 사상, 능력 따위가 발전하도록 가르쳐 기름은 바로 배양입니다. 글씨가 좀 이상하지만. 다음, 원인이나 근거가 되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다 쓸게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은 몸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죠. 몸으로 말미암아라고 쓰면 됩니다. 다음으로 한 나라를 세우거나 그 시작의 바탕이 되는 사람은 바로 국조입니다. 국조. 어려운 단어네요.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완벽하게 준비하여 갖춤은 얘는 조금 쉬웠죠? 완비입니다. 글씨를 알아볼 수 있길 바라면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임. 이거는 신용입니다. 신용. 글씨 못 알아보면 소리를 잘 들으세요. 다음, 자기의 일을 일로 여겨 늘 하다. 자기의 일로 여겨 늘 하다. 뭐뭐를 일삼다라 할 때 늘 하는 거를 나는 뭘 하는 것을 일삼는다 할 때 일삼다라고 하죠. 다음으로 인자하고 환한 얼굴빛을 바로 화기라고 하고요. 온갖 곡식과 과실을 이것도 짜보니까 여기다 쓸게요. 오곡백과라고 합니다. 실제의를 바로 신뢰라고 하고요. 다음,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함은 바로 사모라고 합니다. 사모. 마지막, 일정한 일에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것은 바로 종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글을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쓰신 내가 원하는 나라를 읽기 위한 준비가 모두 완성이 되었네요. 그렇죠? 네, 선생님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글씨로 보여줄게요. 선생님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늘 국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백범 김구 선생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관점을 바라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떻게 파악할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관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이렇게 글도 조금 어려운 글도 읽어보았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국어나 교과서와 함께 백범 김구 선생님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